협심증으로 진단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갑자기 어느 날 죽음으로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 심혈관 질환. 심장이 뛰고 있는 한 누구도 안심할 수 없다. 그냥 단순하게 어느 한 곳이 막혔다가 아니라 복잡하게 여러 군데 좁아지고 막히고 하는 것들이 온 몸 혈관에 다 생길 수 있으니까 고난도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해온 심장내과 김병급 교수와 함께 나이가 들수록 걱정되는 심혈관 건강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지 해법을 찾아보자. 겨울이라 그런 걸까? 아니면 신경을 곤두세운 탓일까? 요 며칠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이기섭 씨. 159. 혈압이 많이 근데 나 먹은 게 되네. 여기 이제 고혈압 약이고. 예. 이게 제가 지금 먹은 지가 한 7, 8년 전부터 먹었던 약인데, 그리고 이게 고지혈 약, 그걸 지금 매일, 그래서 이렇게 4개를, 이렇게 4알을 매일 먹어요. 이제는 이거 먹어도 잘 안 내려가요. 혈압이 안 떨어집니다. 이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건 재작년부터. 노화 현상이라 생각했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지더니 최근엔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느낀다. 여기 이쪽 가슴이 아프다는 건 아니고 하여튼 숨을 못 쉬겠어요. 제가 좀 통증은 아닌데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일단 숨이 차면 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폐 검사를 했는데 폐는 이상 없다고 그러고 그 개인병원 의사 선생님께서 큰 병원에 가보고 심장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정밀 검사 받아라. 심혈관에 이상이 있다는 소견에 따라 이기섭 씨는 며칠 뒤 입원해 검사를 받기로 했다. 혈관은 손상이 심해질 때까지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방심하다 보면 병을 키우기 쉽다. 이기섭 씨는 심장내과 김병국 교수를 만났다. 김 교수는 얼마 전 촬영한 심장 CT 결과부터 설명해 나갔다. 이제 그 원인이 어떻게 되나. 환자분 오셨을 때는 협심증이 의심되는 현상이 있어서 저희가 혹시나 심장 기능이 떨어졌나 아니면은 심장 싸고 있는 이 핏줄들 관상동맥이라고 하죠. 그 관상동맥이 막혀서 아니면 좁아져서 문제가 되는지. 초음파 상에서 심장 기능은 괜찮았지만 궁극적으로 심장 싸고 있는 핏줄이 세 가닥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기름기가 쫙 다 깔려 있어요. 혈관에. 예. 심장을 싸고 있는 혈관엔 동맥경화가 나타나 석회화가 진행된 상태. 특히 뒤쪽 혈관은 막혀 있는 것이 확인됐다. 우리 몸의 엔진이라 불리는 심장은 온몸에 혈액을 돌게 해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한다. 심장은 혈관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혈관은 좌우로 나뉘어 있다. 혈관이 심장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모양이 왕관 같다 해서 관상동맥이라 불린다. 관상동맥은 3개의 혈관으로 이루어진다. 좌전하행지는 좌심실에 혈액을 공급하는데 가장 중요한 혈관이다. 좌회선지는 좌심방과 좌심실 옆과 뒤에 혈액을 돌게 하고 우관상동맥은 우심방, 우심실, 좌심실 일부에 혈액을 공급한다. 관상동맥이 좁아지면 협심증이 생길 수 있다. 또 피가 굳은 덩어리인 혈전이 발생하면서 혈관 내부가 급격히 막히면 심근경색이 나타나기도 한다. 관상동맥이 막혔을 때 적절한 시기에 혈관을 개통하지 않으면 심근이 괴사해 심부전에 빠지게 되고 심장이 멎어 생명을 잃게 된다. 하겠습니다. 예.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최선을 다해 치료하겠습니다. 걱정이 많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시술은 부분 마취 후 환자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진행된다. 시술 중 의사는 환자와 대화를 나누는데 이 과정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며 시술이 이루어진다. 팔에 약이 들어가서 아파해요. 먼저 혈관 조영술을 진행하기 위해 손목 요골동맥에 카테터를 삽입했다. 아픈 거 좀 나으세요? 예. 좀 나았죠 이제? 약간 올라오는데 지금? 지금 조금 그렇죠? 네. 조영제가 들어가서 그래요. 혈관 조영술은 혈관 내부로 조영제를 주입하며 엑스레이를 촬영해 혈관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법이다. 혈관 조영술 영상을 통해 환자의 심혈관을 지켜보던 김병국 교수. 문제를 발견하자 이내 표정이 심각해졌다. 김 교수는 환자의 상태를 알리기 위해 보호자를 만났다. 일단 혈관 조영 검사는 마쳤는데 생각보다 혈관 좁아진 게 꽤 심하세요. 네, 지금 여기 그죠? 네. 그래서 이게 CT 찍을 때도 그냥 좁아져 있는 정도인데 여기 보시면 거의 끊기다시피. 네. 이제 이게 갑자기 꽉 막히면 이 혈관들이 다 기능을 잃어버리는 심근경색이니까 이제 그러면 진짜 생명에도 지장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넓히려면 기름이 터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터지면서 대부분은 문제없이 그냥 혈류 흐름이 좋지만 어떤 경우는 이게 혈관이 탁 터지면서 심장마비가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쨌든 뭐 플랜 A, 플랜 B, 플랜 C까지 잘 맞춰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치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는 관상동맥의 하나인 좌회선지 혈관이 유난히 굵어 혈액을 공급하는 심근 범위가 넓다. 그런데 그 혈관 가운데가 막혀 끊어진 듯 보인다. 이유는 혈관 내벽으로 지방 같은 찌꺼기들이 쌓인 데다 단단한 섬유성 막인 경화반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이다. 시술 중 불안정형 동맥 경화반이 터져 혈관을 막으면 심장마비가 나타날 위험도 있다. 원천을 주십시오. 환자분 불편한 거 있으면 말씀 주세요. 불안정형 동맥 경화반은 언제 터질지 알 수 없는 시한 폭탄과 같다. 그것을 제거하기 위한 본격적인 시술이 이어졌다. 시술은 손목 부위 요골동맥에 카테터를 넣은 후 카테터 안으로 유도 철선을 넣어 막혀있는 심혈관으로 접근한다. 그 과정에서 광학 단층 촬영 장비를 이용해 혈관 내부를 촬영하면 막힌 혈관의 위치와 길이 등을 측정해 환자 상태에 맞는 스텐트를 넣을 수 있다. 이때 불안정형 동맥 경화반이 떨어져 나가 혈관이 손상될 수 있어 스텐트는 다 팽창시키지 않는다. 이후 고강도의 풍선을 사용해 스텐트를 넓히면서 스텐트가 혈관에 잘 밀착되도록 만들면 혈액 흐름을 안정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 광학 단층 촬영 장비는 혈관 내부를 단층으로 촬영할 수 있다. 그렇게 얻은 결과로 스텐트의 크기나 삽입 위치를 결정할 수 있어 혈관 공간을 넓게 만들고 스텐트를 빈틈없이 안착시킬 수 있다. 지금 혈관 안쪽 들여다봤고 하여튼 혈관은 굉장히 협착이 심하고 기름기 성분도 있고 그다음에 일부 석회화된 부분도 있고 예. 그래서 일단 그쪽 제가 풍선으로 넓히면서 스텐트 하나 넣어볼 텐데 한 번씩 뭉클뭉클 하실 거예요. 예. 너무 놀라지 마시고 불편한 거 있으면 얘기 주세요. 풍선과 스텐트를 이용해 혈관을 넓히는 과정이 이어졌다. 뒤쪽이 애매하다. 이제.
시술에 사용되는 풍선은 고강도로 혈관 내에서 엄청난 팽창력을 갖는다. 오케이. 또 올려. 얼마까지 줬나? 풍선으로 혈관을 확실하게 넓히고 나면 스텐트 진입이 한결 쉬워진다. 하지만 그 과정이 환자에게는 통증을 유발시킨다. 저희 진통제도 좀 드릴게요. 자, 심호흡을 천천히 하세요. 예. 광학 단층 촬영 영상을 통해 스텐트가 혈관 내에 자리 잡은 모습을 확인했다. 잘 끝났어요. 생각보다 힘들죠. 예. 예, 순간적으로. 그래도 이제 확 달라진 느낌 나세요? 예, 완전히 예. 그래도 그나마 혈관 완전 막히기 전에 잘 치료했고 스텐트는 하나만 딱 일단 넣어놨고 저희가 잘 또 집중치료실에서 경과 보면서 잘 관찰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예. 시술 전 혈관은 마치 끊어진 듯 보였지만 시술 후 확장된 혈관으로 혈액이 잘 흐르고 있다. 기름 같은 찌꺼기로 막혀있던 혈관도 시술 후 넓어졌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녹이 슬고 찌꺼기가 쌓이듯 혈관 벽에는 콜레스테롤이 죽처럼 쌓인다. 그 과정에서 혈관 내에 염증이 생기고 세포 변성이 나타나 뼈와 칼슘이 침착되고 혈관은 딱딱하게 막힌다. 이를 죽상동맥경화증이라 한다. 그렇다면 죽상동맥경화증을 예방할 방법은 없을까? 심혈관이 걱정된다면 삼고를 관리하라. 혈관 질환의 가장 큰 주범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3대 성인병이겠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 세 가지가 혈관 병을 만드는 주 원인이고 또 거꾸로 보면은 이 세 가지를 잘 관리한다면 또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또 요소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위험 요인을 갖고 있는 환자분도 이제 어느 시점에서는 혈관에 문제는 없는지 꼭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그런 환자 구성이 이런 세 가지 위험 요인을 갖고 있는 환자군입니다. 때론 고요하지만 때론 풍랑이 부는 인생은 바다를 닮았다. 보자, 잘 말랐네. 조만석 씨는 평생 바다와 더불어 살아왔다. 젊은 시절엔 물때에 맞춰 뱃일을 하다 보니 건강은 뒷전이었다. 여러 가지가 안 좋습니다. 이 몸 상태. 첫째는 머리 쪽 보면 고혈압도 있고 혈압도 높고 그다음에 이제 요 심장, 혈관 스텐트 받고 그러고 신장이 안 좋아가지고 투석도 하고 그러고 또 이 췌장이 안 좋으니까 인슐린도 맞고 이 상태면 몸이 다 망가진 거예요. 이거. 여러 질환 중에서 가장 관리가 어려운 건 당뇨병이었다. 25년 전 처음 병원을 찾았을 때 그의 혈당은 450. 고혈당 쇼크가 올 수 있는 심각한 상태였다. 그 후로 꾸준히 약을 복용했지만 혈당 조절은 쉽지 않았고 5년 전부턴 인슐린 주사를 맞고 있다. 근데 처음에는 당뇨에 대해서 개념이 없어가지고 제가 관리를 못한 그런 것도 많습니다. 처음부터 그 당뇨에 대한 성격을 잘 알고 관리를 했으면 좀 더 몸을 이렇게 망가지지 않게끔 했을 건데 무조건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어떤 그 개념, 그 과정 속에서 돈 벌이는 데만 열중을 했지 실제 내가 몸 관리하고는 그때 돌보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된 거죠. 1492개.
당뇨병을 시작으로 마치 도미노처럼 여러 질병들이 줄줄이 이어졌다. 7년 전엔 결국 심혈관에까지 문제가 나타났다. 관상동맥인 좌회선지에 Y자 모양의 가지가 동시에 막혀 2개의 스텐트를 삽입하는 시술을 받았다. 2021년과 2023년에도 관상동맥이 좁아져 스텐트 시술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총 3번의 관상동맥 중재수를 받았다. 이처럼 관상동맥에 계속 이상이 나타나는 건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관리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 특히 고혈압은 혈관 내 압력을 높여 혈관벽이 손상되고 그곳에 나쁜 콜레스테롤과 지방 등이 쌓여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 고혈압에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 동맥경화는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당뇨병 역시 마찬가지다. 혈당이 높아지면 혈관 내의 염증을 가속화시켜 혈관벽과 내피세포가 부풀어 오르고 거기에 콜레스테롤이 쌓여 혈관이 쉽게 막힌다.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라는 말을 실감했다는 조만석 씨. 콩팥병으로 투석까지 받게 되면서 그는 깨달은 것이 많다. 아니 그렇게 자꾸 밀어내고 안 가는 사람들은 그건 어찌 보면 바보들이 하는 짓이지요. 요즘 세상에. 요즘 뭐 병원에 그 시술도 그렇고 기계 다 모든 조건이 좋아가지고 조금 더 살고 싶으면 그냥 얼른 병원에 가서 그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는 것이 제일 완벽한 길이죠, 그게. 예. 일주일에 2번씩 자전거를 타고 수영을 하며 건강을 관리해 왔다는 이재정 씨. 그는 평소 건강을 자부하며 살았다. 하지만 요즘은 하루하루 외줄 타는 기분이다. 걷는 운동조차 마음껏 할 수 없는 건 심혈관 때문이다. 제가 운동을 한다든가 무슨 일을 할 때, 뭐 버스를 탄다든가 이럴 때 갑자기 넘어지는 거 아니냐, 심장 때문에. 한번 경험을 해봤으니까, 심장 통증으로. 그냥 넘어지면 그냥 못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은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항상 뭐 잘 때도 그렇고 뭐 눈 뜨고도 그렇고 불안하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이거. 시한폭탄 갖고 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피우다 끄는 담배 때문일까? 삼겹살같이 기름진 음식을 좋아한 탓일까? 그의 몸에서 이상 신호가 나타난 건 6개월 전이었다. 이 가슴과 가슴살, 이거 쏙 들어가는 명치라고 하죠? 명치가 좀 바늘을 찌르는 것처럼 이렇게 따끔따끔하더구먼요. 검사 결과 관상동맥이 완전히 딱딱하게 막힌 만성 폐쇄병변 진단을 받았다. 막힌 혈관을 뚫기 위한 시술이 진행됐고 시술 중 혈관이 천공되는 초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제가 한번 천공이 돼갖고 이게 고통을 받아봤고 중환자실에 들어갔다 왔지 않습니까? 근데 죽음까지 갔다 온 거더구먼요, 그게. 제가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요, 삶의 애착이 더 생기더구먼요. 그 전까지는 한 70까지 살아가고 굵게만 살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길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건강해야 된다. 위험한 고비는 넘겼지만 혈관은 여전히 막혀 있는 상태. 며칠 뒤 이재정 씨의 2번째 시술이 이루어졌다. 시술 방법을 고민 중인 김병국 교수. 그에게 오는 환자들은 이재정 씨처럼 고위험 상황에 고난도 시술을 요하는 경우가 많다. 수도 있겠고. 오케이. 프록시마는 그냥 럽처로 럽처도 보여서 보였고. 그렇다면 이재정 씨는 지금 정확히 어떤 상태일까?
이 환자는 관상동맥 중 하나인 우관상동맥이 완전히 딱딱하게 막힌 만성 폐쇄병변이다. 이 혈관을 뚫기 위해 5개월 전 다른 병원에서 시술을 받았지만 시술 중 유도철선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왔다. 그로 인해 혈관이 찢어져 천공되면서 혈액이 새기 시작했고 타 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됐다. 풍선으로 찢어진 혈관을 막는 응급 시술을 받고 다행히 출혈이 멈추면서 위험한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 시술실에서 드물지만 생길 수 있는 합병증 중에 하나거든요. 혈관 파열이라고 하는 게. 근데 이제 혈관 파열된 부분이 아주 크지 않아서 다행이지, 그게 계속 만약에 컸다면은 뭐 쇼크는 당연히 왔을 거고, 심장에 피가 고이게 되면 그 피를 또 뽑는 시술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 시술하는 중간에 환자분을 이렇게 놓칠 수도 있습니다. 예, 쇼크가 오기 때문에. 예, 예. 이재정 씨의 시술이 시작됐다. 한번 천공됐던 혈관은 재파열의 위험이 높은 데다 재시술은 돌발 변수도 많다. 김 교수는 여러 상황들을 예측해가며 신중하게 시술을 이어나갔다. 이 환자는 우관상동맥이 딱딱하게 막혀있는 상태로 오늘 시술은 한쪽이 아닌 양쪽 대퇴동맥으로 카테터를 넣는다. 혹시 있을지 모를 위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카테터에 유도철선을 넣어 심장으로 접근한 후 완전히 막혀있는 혈관을 유도철선으로 뚫는다. 이 과정에서 혈관이 찢어질 위험이 있는 만큼 최대한 주의하며 시술이 진행된다. 이후 혈관 내에서 초음파 장비를 사용해 혈관 상태를 확인하고 고강도 풍선을 이용해 혈관을 확장시킨다. 이후 스텐트와 풍선이 다시 한번 혈관을 넓히면 스텐트는 혈관에 자리 잡게 된다. 꽉 막혔던 혈관이 재개통되면 혈액은 원활하게 흐르게 된다.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버려 강력한 유도철선으로도 뚫리지 않는 상황. 자칫 유도철선이 엇나가 혈관이 찢어지면 환자의 생명은 또다시 위험해진다. 환자분 뭐 많이 답답하고 그러진 않으세요? 견딜만 하십니까? 예, 잘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믿을 수 있는 건 경험뿐이다. 머리카락 하나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꽉 막혔던 혈관 사이로 스텐트를 밀어넣는 김병국 교수. 마지막 진통을 끝으로 닫혀있던 혈관의 문이 열렸다. 꽉 막혀있던 혈관에 스텐트가 펼쳐지면서 다시 혈액이 흐르기 시작했다. 혈관 초음파를 통해 상태를 확인하는 것으로 시술은 끝이 났다. 환자분 저 보세요. 네, 너무 긴장하고 계셔서 그럴 수도 있어요. 잘 되셨습니다. 환자분 아주 움직이지 않고 잘 저 도와주셔서 잘 치료됐습니다. 예, 제가 마무리 치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들 했습니다. 치열 잘 해주셔야 돼요. 심혈관인 관상동맥이 막히면 심근경색이 나타나 생명이 위독해진다. 그렇다면 이 환자는 관상동맥이 꽉 막힌 상태로 어떻게 지낸 걸까? 그것도 어느 부분이 어떤 시점에서 어느 기간 동안에 막히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요. 급성심근경색처럼 갑자기 잘 혈류 흐름이 그래도 흐르다가 갑자기 꽉 막히면 그 순간은 혈류 공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마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고 협심증이 조금씩 점점점 지속되다가 혈관이 90% 그다음에 아주 하루에 미세하게 조금씩 막힐 때 어느 날 막히게 되는데 그 막히게 되는 과정이 조금 더 길다고 한다면 그 사이에 다른 쪽 조금 그나마 건강한 혈관에서 옆쪽 혈관을 도와주게끔 이 해부학적으로 가장 근처에 있는 혈관에서 자기들이 이제 혈류 공급할 수 있는 가지를 조금씩 보내는 거죠. 그래서 심장은 그냥 뛰어 갈 수는 있게끔 되는 상태는 될 수 있습니다. 당장은 심장이 뛰고 있다 해도 막힌 혈관은 언젠가 생명을 위협한다. 그래서 만성 폐쇄병변의 경우 반드시 시술이 필요하다. 김 교수는 또 다른 환자의 시술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그냥 한 곳에서 결국 실패해서 또 멀리까지 또 굉장히 기대 갖고 오시고 하기 때문에 또 저희가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해서 또 치료해야죠. 예, 그렇게 이렇게 복잡한 또 혈관 또 치료하는 게 또 저희 기관에서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하여튼 뭐 여러모로 준비는 쭉 많이 해놨는데 이제 또 이게 움직이는 심장 안에 들어가서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또 저희가 생각한 거하고 다르게 또 결과가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게 항상 어렵더라고요. 예. 이 환자 역시 만성 폐쇄병변인데다 이미 다른 병원에서 한 차례 시술에 실패한 상황. 시술이 시작됐다. 딱딱하게 굳어 틈이 보이지 않는 혈관 속에 혈액이 흐를 수 있도록 길을 내야 한다. 폴스. 그래서 오케이. 자, 레트로브레이드. 환자분, 예, 역시 그 혈관 앞쪽으로는 진입하기가 혈관이 너무 가늘어져 있어가지고요. 지금 저희 쪽에서도 이전 병원에서 들어갔던 그 옆쪽 길로만 계속 들어가서 예, 그냥 예, 혈관 흐름을 뒤쪽에서부터 지금 그러려고 일부러 지금 저희가 주사줄 2군데 제가 잡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뒤쪽으로 진입을 시켜 볼게요. 불편한 거 있으면 말씀 주시고요. 기존 방법만으로는 혈관을 뚫을 수 없는 상황. 김 교수는 새로운 방법으로 혈관을 뚫는 시술을 진행했다. 이 환자는 우관상 동맥이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좁아지다가 완전히 막혀버린 만성 폐쇄병변이다. 혈관 내 동맥경화가 석회화되면서 딱딱해져 유도철선조차 혈관을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 오늘 시술에서는 대퇴동맥을 통해 유도철선을 넣고 심장의 관상동맥으로 접근한다. 하지만 전방 유도철선만으론 뚫리지 않는 만큼 전후방 동시 접근 방법으로 혈관을 뚫을 예정이다. 먼저 앞쪽으로 유도철선을 막힌 부분까지 위치시키고 풍선을 이용해 공간을 넓힌다. 이후 뒤쪽 가는 측부 혈관으로 또 하나의 유도철선을 넣어 막힌 부위에 위치시킨다. 이렇게 두 철선을 만나게 한 후 하나의 연결된 유도철선을 만든다. 이후 풍선을 이용해 막힌 혈관을 넓히고 스텐트 2개를 중첩해 혈관을 넓힌다. 혈관이 넓어져 혈액은 안정적으로 흐를 수 있게 된다. 보통 심혈관을 개통하는 관상동맥 중재술은 1시간 남짓 소요된다. 하지만 시술은 벌써 2시간을 넘어선 상황. 됐다. 보자. 드디어 2개의 유도철선이 만나 하나의 선을 그려냈다. 자, RG3 주세요.
오랜 경험과 노련한 술기로 김 교수는 딱딱하게 막혀있던 혈관 속에 스텐트를 펼쳤다. 어려운 시술이었지만 계획한 대로 시술은 마무리됐다. 시술 전 꽉 막혀 혈관이 끊어진 듯 보였지만 시술 후엔 혈관이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시술실을 벗어난 후에야 편히 숨을 몰아쉬는 김 교수. 이런 시간 네. 그래서 하루에 여러 개 하기 힘들어서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이제 딴 병원에서 이제 제대로 치료가 안 되고 이제 다시 한번 오시고 이런 분들은 뭐 입장에서는 엄청 불안하죠. 예. 그런데 이제 실패한 케이스들 이제 더 성공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잘 되면 좋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건 그렇게 이제 경험이 계속 축적이 되니까. 시술복이 땀으로 젖을 만큼 그에게도 힘든 시간이었다. 김 교수는 보호자를 만나 환자의 상태를 설명해 나갔다. 환자가 회복된 후 다른 혈관 검사도 필요하다는 당부도 잊지 않는다. 아니면 우리가 지금 요 혈관 우리 몸의 통로인 혈관은 하나로 연결된 장기이기 때문이다. 심혈관이 걱정된다면 다른 혈관 건강도 살펴라. 혈관은 단 한 곳만 아픈 동맥경화라는 건 절대 없습니다. 한 곳이 아프면은 다른 혈관도 손상이 될 수 있고 다른 혈관에 병이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곳에 병이 생기면 다른 혈관에 병은 없는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동맥경화는 동맥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 경동맥이나 뇌혈관에 동맥경화가 나타나면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고 심혈관이 좁아지면 협심증이 심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다리 혈관에 있는 말초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심각한 통증을 동반하기도 하고 급성으로 나타날 경우 궤양이나 괴사가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심장의 관상동맥이 막힌 환자 10명 중 3명은 다리 말초 혈관에 병변이 동반되어 나타나고 심근경색 환자 10명 중 1명은 뇌경색이 동반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여러 동맥 중 2곳 이상 질병이 나타나면 다혈관 질환이라 하는데 다혈관 질환이 위험한 건 돌연사로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증상이 없는데도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았다는 강찬원 씨. 검사 결과 막힌 심혈관을 발견했다. 집안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전부 그쪽에 이제 내력이 있으신 분이라 그걸로 중풍으로 돌아가셨고 그래갖고 그쪽에 관심이 많았었죠. 그래갖고 이제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쪽에 그 정밀 검사를 외부에서 그 검진을 받았었죠. 네, 환자분 앉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심혈관 시술을 받은 후 강찬원 씨는 꾸준히 정기 검진을 받고 있다. 그간 몸은 좀 어떠셨어요? 그건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변화 없고 예. 운동 열심히 하고 계시죠? 예, 예. 운동할 때 뭐 숨차고 가슴 아픈 거 그런 건 전혀 지금은 예, 없고요. 변화 없습니다. 네. 오늘은 초음파, 심장 네. 초음파를 다시 한번 추적해봤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오늘 봤더니 심장 이제 이 박동이나 그다음에 이 심장 근육의 움직이는 움직임이 엄청 많이 좋아지셨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시술 후에 이제 혈관에 우리 이전에 치료했던 스텐트가 잘 자리 잡고 그다음에 기능을 잘 하니까 이게 펌프질하면서 심장 근육으로 피가 잘 가서 치료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혈관 초입 부분이 좁아졌고 그리고 여기였거든요. 강찬원 씨는 2010년 첫 시술에 이어
2021년 두 번째 시술을 받았다. 같은 자리에 재협착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11년 전 스텐트 시술을 받았던 혈관 내부에 신생 내막이 자라 혈관이 다시 좁아졌다. 특히 동맥경화반이 딱딱하게 굳어 다이아몬드가 달린 특수기구로 석회화된 부분을 갈아냈다. 이후 약물이 묻은 풍선으로 혈관을 확장시켰고 첫 시술 때 넣은 스텐트에 다시 새 스텐트를 중첩시켜 혈관을 넓혔다. 막힌 옆쪽 가지 혈관은 재협착을 막기 위해 약물이 묻은 풍선으로 넓혀 혈관을 확장시켰다. 시술 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는 혈관 건강을 잘 유지해 오고 있다. 두 번의 시술을 겪으며 강찬원 씨는 혈관 건강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아 생활 습관을 모두 바꿨다. 강찬원 씨는 34년째 가구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아프기 전까진 밤낮 구분 없이 주말이나 휴일에도 일했다. 하지만 지금은 일보다 건강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건강을 위해 하루 2만 보 이상 걸으려 노력한다는 강찬원 씨. 쉬는 날에는 농사를 지으며 활동량을 조절한다. 하루 운동량을 좀 높이기 위해서 더 일부러 걸음수를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오늘은 뭐 토요일이라 직원들이 많이 출근 안 해서 그러는데 출근해서 활성하게 돌아갈 때는 좀 많이 걸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시술 후 그는 다른 혈관의 검사도 받았다. 뇌로 올라가는 경동맥에서 동맥경화가 발견돼 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 이제 뭐 다른 쪽은 또 뇌 질환이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성이 있어가지고 뇌 검사도 최근에 다 해봤어요. 했는데 큰 그 검사는 없더라고요. 뭐 결과는 혹시나 해서 뭐 무조건 문제가 있으면 좀 이상이 있거나 또 어느 시간이 좀 지났으면은 그쪽을 꼭 체크를 해보는 편입니다. 그가 혈관 건강에 유난히 신경 쓰는 데에는 두 번의 시술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딸기 엄청 맛있어. 오늘 왜 딸기? 우애가 깊은 강찬원 씨의 형제 자매가 한자리에 모였다. 가족들이 모이면 건강 이야기는 빼놓을 수 없는 주제다. 특히 형제 자매 모두 혈관 건강에 민감하다. 2005년도에 3개가 막혀가지고 스텐트를 하고 지금 근데 언니 몇 살 때 한 거야? 20년 전에 한 거야. 20년 전? 응. 그러니까 50대. 했다고? 응, 50대. 노키산맥을 친구들하고 올라갔는데 애들은 올라갔는데 난 거기서부터 올라가는데 계단에서부터 막 하늘이 가까우니까는 가슴이 막 아프기 시작하더라고. 나도 50대에 넣은 거야, 넣은 건. 그럼 우리는 멀쩡하다. 그래. 아직. 강화 누나도 지금 그쪽으로 좀 심각한 거 아닌가? 그럼 다 막혀서 손 못 댄다 못 그랬지. 댄대. 그리고 이제 이게 당뇨까지 와가지고. 아까 강화 언니 말인 거야. 손 못 댄다 그래서. 가족들 대부분 혈관 질환을 앓고 있고 특히 심혈관이 막혀 시술을 받은 가족들이 많다. 우리가 구남매예요. 구남매 중에 아들 셋, 딸 6인데요. 아들 막둥이는 외국에 가 살고 지금 제일 큰 누나는 돌아가시고 지금 우리 8남매가 있는데 오빠도 안 좋으셔요. 구남매 중에 그 심장 혈관이 안 좋아서 스턴트 수술을 받으신 분이 몇 분이나? 그러니까 큰 누나, 형님, 그다음에 둘째 누나, 셋째 누나, 넷째 누나. 그럼 나는 이제 8번째 나까지 한 거죠. 어머니 아버님은 전부 혈관 쪽으로 안 좋으셔갖고 중풍으로 쓰러지셨지.
중풍으로 쓰러져 갖고 아버지는 누워 계시다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반불순 중풍 와갖고 활동하시다가 갑자기 그 뇌출혈로 돌아가셨죠. 다행히 가족 모두 정기 검진을 받고 약을 철저히 복용하며 운동과 식이요법을 생활화하고 있다. 그거는 안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늘 불안해. 불안해요. 항상 불안해요. 병원 가도 아이고 이제 나도 막혔다고 할까봐 항상 불안한데. 맞아. 가족들은 왜 비슷한 혈관 질환을 앓게 된 걸까? 유전적 소인이 있는 걸까?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의 그 가족력은 또 조금은 다른데요. 예, 다른 무슨 유전병처럼 뭐가 100% 이렇게 간다가 아니라 유전적인 소양은 한 절반, 그리고 나머지는 환경적인 소양인데 그 환경적인 소양이 굉장히 유전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환경에 살면서 몇십 년 이상 지내기 때문에 비슷한 환경,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유전적인 영향이랑 환경적인 요인이 같이 미치는 가족력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혈관에 천공이 생겨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김병국 교수에게 재시술을 받았던 이재정 씨. 그가 중환자실에서 아침을 맞았다. 시술 후 혈전이 나타날 수 있어 이곳에서 하루 동안 상태를 관찰해야 한다. 이 시술 받기 일주일 전부터는 잠을 못 잤어요. 하루에 뭐 2~3시간밖에 못 잤을 정도로 조금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였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시술 받으니까 어제는 그렇게 잠이 잘 오더구먼요. 깨어나더구먼요. 몸도 깨어나오고 머리도 깨어나오고 전체적으로 이게 삶이 자체가 좀 달라지는 느낌이 들어요. 공기 자체가 부드럽다고 해나? 그런 것을 느껴져요, 좀. 예? 퇴원을 앞두고 앞으로 복용해야 할 약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좀 설명 좀 드리려고 예, 왔습니다. 예. 스텐트를 넣었다 하더라도 피가 여기서 또 들러붙어서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예. 약물 치료는 지속하실 거거든요. 예. 근데 약 중에서요. 예. 항혈소판제라고 피를 묽게 해주는 약을 쓸 거예요. 예. 시술이 잘 이루어졌다 해도 혈관 속 스텐트를 이물질로 여겨 스텐트 내부에 혈전이 생길 위험이 이런 약을 높다. 먹어서 피를 묽게 해서 때문에 스텐트 시술을 받은 환자들은 혈액을 묽게 만들어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는 항혈소 판제를 꾸준히 복용해야 한다. 그 밖에 고지혈증 치료제도 함께 복용하는데 좁아진 혈관의 파열을 막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약들은 시술받은 환자들의 재협착의 위험을 낮추고 다른 혈관에 생기는 동맥경화까지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 반드시 복용해야 한다. 심혈관이 걱정된다면 규칙적으로 약을 복용하라. 혈관 질환에 있어서 기본적인 거는 수술도 있고 시술도 있지만 이런 수술과 시술로서 혈관이 더 건강해짐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약물 치료입니다. 기본적인 혈관 약물을 우리 흔히 비타민처럼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드셔라. 약물 치료를 통해서 혈관을 더 건강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다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규칙적인 약물 복용, 이것이 혈관 건강에 또 가장 큰 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정 씨가 퇴원을 준비 중이다. 빠진 거 없어? 여기 PD 선생님. 안녕하세요. 애쓰셨습니다. 오늘 마음고생 많으셨죠? 아 그래도 말 잘해, 지금 기도하고 있어서요. 잘 될 거라고 믿고 또 명의라고 말씀을 들어가지고 좀 안심하고 있었어요. 선생님을 만나게 된 게 너무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깨운하죠, 뭐. 느낌이 새로 사는 느낌도 들고, 조금 더 성실하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못한 일이 있으면 좀 많이 해보고 그러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네. 고생하시고요. 온몸을 도는 생명의 길, 혈관. 혈관 건강을 지키는 것은 곧 나를 지키는 길이다. 제가 항상 얘기 드리죠.
포기하지 마라. 예, 이 치료가 성공할 수도 있고 이 치료가 성공하지 못하면 다른 치료를 또 해보겠다. 아주 복잡하게 막히고 힘든 병변도 절대 포기하는 그런 병변은 절대 없습니다. 다른 혈관에도 병이 생길 수 있고 2차적으로 또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고 하지만 그 또한 또 극복해내고 치료하고 그 다음에 지속해내면은 결국 건강한 혈관으로 평생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65도) 이상의 그 차를 마실 경우에 식도암의 발병이 약 8배. 그때 뭐 전혀 불편한 거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증상 없어갖고 제가 몰랐어요. 식도의 해부학적 구조 때문에 식도암의 생존율이 다른 암에 비해서 현저히 낮습니다. 외래 진료를 보다 말고 응급실로 달려온 변재용 교수. 많이 어지러우셨어요? 지금은요? 눈 떠보세요. 눈 떠보세요. 이거 보세요. 하나로 보이시죠?